안녕하십니까, 이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현입니다. 예, 어떤 제 카페에다가 이성훈 씨가 더 잘생겼더라, 이런 글을 올렸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빈말이라도. 어찌됐든 간에 지난주에 조금 그 흐름과 지금 마방의 과천, 부산, 제주까지 분위기가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소문 들어서 대충은 아시겠지만요. 뭐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저도 경마 이성훈이도 한 24년 제가 했습니다. 24년 했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경마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돈이 걸리는 문제고, 한국 마사에는 경마 팬들, 15만 경마 팬들이 없으면은, 안 계시면은 절대 운영이 안 됩니다. 마사의 회장이 본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운영이 안 됩니다. 그 수많은 인원, 인프라 자체도 형성이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경마의 주인은 경마 팬입니다. 배팅하는 팬이 주인이지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고 돼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개인적인 사견을, 그리고 확고한 어떤 신념을, 부정경마와 어떤 일이 있어도 대여선이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건 제가 사적인 측면이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 이제 프로 예상가는 뭐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경마라는 거 뭐 돈을 따야지 뭐 이겨야지 재미가 있는 건데, 지난주 UCC에서 우리 그 김주원 의원님이 제가 이것만 하고 일경주 시작하겠습니다. 그 선시드를 일요일 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먼저 그걸 각본에 짜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놓고 추천해 주고 갔는데 우리 김주원 의원님이 선시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찌끔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저는 주력으로 정확히 맞췄습니다. 뭐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 김주원 의원님은 못 맞췄어요. 그게 뭐냐? 그게 경마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을 참 잘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러는데, 경마는 또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런 흐름에 맞춰서 월말 경주인데 뭐 부상이 됐든 서류였든 간에 게이트 꽉 채워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난타전이 예상되고, 그래서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경주 전개상 마필끼리 추돌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도 발생하다 보니까 목 차이, 1마신 차, 2마신 차이, 코 차이, 이런 승부도 상당히 좀 평소보다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요. 자, 곧바로 토요 경주, 월말 경주죠. 저희들 남도 같이 준비를 잘했습니다. 4월 28일 토요일 월말 경주 제1경주 국산 5군 1400m 마을형. 자, 국산 5군의 1400m 마을형. 참 이번 경주가 승군녀 맞이하고 있는 거창하게 거리 경험이 없죠. 역시 거리 경험이 없는 인기마필 미라클선, 여기에 거리 경험이 없는 로얄 갤러퍼, 여기 역시 거리 경험이 없는 퍼펙트 폴리어. 그러니까 인기마필들이, 팔려주는 인기마필들이 어떤 거리 경험이 국산 5군이면 하위군이거든요. 이런 마필들이 포진해 있다는 것, 이게 하나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가 바로 제1경주입니다. 인기마필들이 거리 경험이 없다는 것, 그런 어떤 특징점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번 경주에 이제 인기마를 팔려주는 미라클선이 이제 단독 선행이 가능합니다. 단독 선행이 가능하는데, 두 번째 포인트죠. 과연 미라클선이 선행을 받아서 그러면 과연 버틸 수 있는 조개발을 세우고 출전하느냐,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제1경주입니다. 핵심입니다. 저는 가능성이 약간은 있다. 지난번 부연에서 파워감이 조금 더 늘어났다.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로 보고 싶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맥락을 일경주 말씀드리고요. 또 추가 사항은 우리 김조님이 보는 사항이 또 있을 겁니다.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 전 이 일경주의 배당을 한번 누려볼 계획이에요. 관심마가 이 6번마 파워이시칸입니다. 1월 달에 이 6군에서 이제 우승하고, 이제 2월 달에 승군전을 준비를 했는데, 편성이 없다 보니까 이 혼합경주에 출전을 했어요. 그렇죠. 혼합경주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 편성이 약하지만은 않았어요. 인디언 오퍼의 이 진짜 사나이 수정가치. 근데 그 편성에서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보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3월 경주 출전 시에는 이제 자기 동네 국산 5군 경주였고, 상대들이 만만하다 보니까는 이제 최저 배당까지 파워에이지칸이 형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 역시도 이 현장 예상을 통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렸는데, 조교 강도는 괜찮았는데 전반적인 마필 상태가 뒤따라주질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승부를 내도 승부가 안 됐던 마필 상태였습니다. 자신 있게 뺄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 출전 주기를 좀 길게 가지면서 이 말을 잘 만들어 놨어요. 잘 만들어 놓고, 중요한 건 레이스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느립니다.
특별히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이 파워 이직칸이 충분히 중위권 정도는 따라 붙을 수 있는 이 경주 조건이 완성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오경환 기수가 최근에 보면요. 이제 인기마의 입상률을 떠나서 1경주에 특히나 이 인기마에 기승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오경환 기수의 이 파워 이직한 뭐 인기도에서 지금 많이 밀려 있긴 합니다만 전 그래도 이 오경환 기수의 빠따질 그리고 요번에 이 완벽한 경주 조건까지 맞물렸다라면 이 6번을 놓고 1경주 한번 배당을 노려볼 값어치가 충분하지 않나 이런 판단입니다. 6번마 파워 이직한을 2경주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경주 바로 살펴볼게요. 혼합 4군 1200m 경주고요. 뭐 강축이라고 하진 못합니다만 그래도 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축마에 후착을 찾는 구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일단 이 9번마 물안기가 제가 봤을 땐 안정적인 축마감으로 손색이 없어요. 이 3월 17일 경주에서는 마방에서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이 조교를 보시는 이 조교 전문가 분들도 이 물안개가 3월달에 입상할 때 이게 과연 될까 싶을 정도로 이 전반적인 조교 내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냥 가볍게 몸 풀어주는 수준으로 이 구보 위주의 훈련으로 이제 조교를 마무리하고 실전에 투입이 됐는데 정말 문세영 기수가 문세영이라는 이름값 같게 멋지게 탔어요. 정말 최적으로 레이스 전기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직전 4월 달에는 이제 거리가 너무 짧았고 레이스가 빠르다 보니까는 박태준 기수가 취입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마방에선 1000m보단 역시 1200m가 낫겠다 싶어서 이번에 다시 1200m로 늘려나왔고 3월 달에 좋은 모습을 보인 이 문세용 기수를 다시 기승시키면서 이번에 한번 먹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구조에서 요번 주 이 문세용 기수가 타는 말이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그 두 마리 모두 자신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전 그래서 이 9번마 물안개는 뭐 강력한 축으로 팔리나요? 아니요. 인기순이 조금 밀려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인기 예, 전 9번마 물안개를 그래서 복승식의 안정적인 추막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이 후차권도 이 앞에 나갈 6번마 높이 오면은 일단 거리적인 부분이 1200m라는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이 버티기는 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이 바로 선두권 뒷자리를 따라갈 이 10번마 황금 비율이나 아니면 선두권이 와장창 무너지면 수정가치의 추입 한 발도 충분히 먹힐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앞에 나갈 6번마 높이 오면을 다소 약하게 보고 9번을 놓고 이 뒤따라가다 한 발쓸 7번마 수정가치나 10번마 황금 비율 쪽에서 후차권 파트너를 찾는 게 맞는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이성훈 위원님께서는 이 경주 간략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자, 이번 경주 쉽지 않는 경주입니다. 혼합 4군이 좀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방금 우리 김기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경주의 그 맥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12월 달에 그리고 지난달에 선행을 받고 입상했던 높이하면은 선행을 받고 두 번 다 이착을 냈습니다. 끝걸음이 선행을 받아도 끝걸음이 별로 좋지 못했다는 것. 두 번째로는 1200 거리가 늘어났다는 것. 그래서 높이하면은 또 3착 승부에 걸려있기 때문에 인기만으로서 전혀 저는 메리트는 없다. 버릴 건지 아예 후착으로 할 건지 아예 버릴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장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위험한 인기 맛을 분명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지금 황금 비율도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황금 비율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 여기 지금 인기 1위로 강력하게 팔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도 이거 추천연주 가서 저도 뭐 이렇게 재미도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마필 고유의 내측으로 기대는 습성이 조교 때는 잘 안 나타나요. 이상하게. 근데 요 마필을 보니까 저도 추천연주 가서 한번 저도 상당히 좀 운 좋게 먹기는 먹었습니다만은 실전만 가면은 내측으로 기대는 그 습성이 조금 심하게 약간 생각보다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교 때는 잘 안 나타나요. 이번에도 조교를 병합을 하는데 바깥에 세워놓고 하거든요. 그전에 또 병합할 때도 안쪽으로 세워놓고요. 전혀 내추로 기대지 않습니다. 아니 내추로 기대는 마필을 왜 안쪽에서 조교를 할까?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바깥으로 조교를 하거든요. 잘 한 겁니다. 한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문정윤 기수 안장의 11번 스트롱 게임
예, 지난번 5전 만에 첫 입상했거든요. 기본 순발력을 바탕으로 있고 1200m 외곽게이트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좋은 마필 파워감도 이번에 조교 때 지난번 못지않게 괜찮았기 때문에 기본 순발력까지 가지고 있고 내용 없는 뒷심이 벌벌 일 없는 높이 화면이 레이스를 이끌어가는 편성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값어치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스트롱 게임을 충막감 또는 1순위로 여러분한테 권하면서 이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산 육군 1000m 마령인데요. 참 이 국산 육군이 늘 어렵습니다. 미승리마 게임이다 하다 보니까요. 자, 이번 경주에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경마라는 게요. 한국 경마 현실인데 야구는 투수 게임입니다. 투수 노름이죠. 경마는 선행막 노름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경마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 G1, 파티 1 게임에서는 선행마가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지난번에 인기 1위로 팔리면서 절전을 펼쳤던 8번 과천맹주가 어차피 이번에도 편성이 어영명하다 보니까 인기말로 지금 팔려줍니다. 인기로 팔려주는데 과천맹주를 과연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이제 이번 경기 포인트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인기 1위값을 못했던 과천맹주를 이번에도 단독 선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0m 제 단거리 아니겠습니까? 왜냐, 힘이 조금 찼다 이거예요. 힘이 찼으면은 지난번에는 경주 전기가 상당히 불리했거든요. 불리한 상태에서 외곽 빈민이 돌다가 호적거렸는데요. 이번에는 선행 가면은 버틸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한 60-70%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추가 보충사항, 또 3경주에서는 저는 8번을 말씀해드렸고, 우리 김조님은 또 어떤 마피를 좀 소개해드릴 건지 한번 들어봅시다. 예, 8번 가춘맹주가 쉽게 선행을 나가면 돼요. 이번엔 됩니다. 직전에도 이 골드진이 4코너 때 선두권을 갈아엎고, 초반엔 또 동반무패가 기습적으로 앞에 튀어나가는 바람에 이 생각한 자리를 문세용 기수가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고, 전반적으로 레이스가 꼬였어요. 3월 달에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1월 달에 선행을 받아봤는데, 그때는 이 완성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선행을 받아도 안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1월달 경주는 의미가 없고, 자, 이제 3번을 치렀고 요번에 말 잘 만들어 놓고 선행 찬스를 잡았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버틸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최근 뛰었던 성적만 보시고 이게 왜 인기마야 하고 무작정 잘르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좀 후차권에서 가장 세게 보고 있는 말이 과천맹주고요. 일단 저는 축은 그래도 직전 공백기를 갖고도 확실하게 달라진 걸음을 보인 6번마 신진타이거가 이번에 출전 주기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확실하게 직전 부족했던 부분까지 이 훈련을 통해서 많이 보충을 해놓고 지금 출전을 해요. 특별히 선의권에서 강한 상대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8번 과천맹주를 제외하고는 다들 발이 빠른 마필도 없기 때문에 이 조인건 기수가 자리 싸움에서 밀리지만 않고 과천맹주 뒷자리만 잘 붙들고 따라가면 직선에서는 충분히 끈기가 또 한번 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돼요. 전 그래서 이 6번마 신진 타이거를 배팅의 축막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대길만큼 한 6배짜리 나오겠네요. 이게 준대길인가요? 네. 때려가겠는데요. 왜냐면은 센스니가 강하게 팔려지고 있어요. 센스니가 이제 강하게 인기 있군을 팔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당연히 컨디션 최종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렇게 앞선에서 6번, 8번의 순발력이 있거든요. 앞선에서 좀 끝났지 않을까도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럼 이제 4경주 보겠습니다. 국산 육군 1000m 경주고요. 개인적으로 이 관심 있게 보던 말 한 마리가 출전을 하네요. 얼마나 뛰어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바로 이 9번마 굿모닝 피코라는 말인데요. 이게 데뷔전 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배합 자체가 너무 좋아요. 부마 피코 센트럴의 스태미너, 그리고 모마 이른 아침이라고 경마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과천에서 이 10조 마방에서 활약했던 말이죠. 이른 아침이. 이 김창욱 조교사가 기수로 있을 때, 이 이른 아침이라는 댕마, 문세용 기수도 이른 아침을 타봤었네요. 꼬마 기수 때. 어쨌든 이 이른 아침에 폭발적인 스피드가
이 배합이 되면서 제가 봤을 때 이 굿모닝 피크는 힘만 들어차면요 중장거리에서도 충분히 활약을 할 수 있는 이 능력 마필, 이 잠재력이 풍부한 마필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데뷔전에서는 준비가 다소 좀 부족해서 이게 과연 될까 싶었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저는 응원을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 3착을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문세용 교수가 이제 직접 조교 때 호흡도 맞춰보고 이래저래 신경을 많이 썼어요. 조교 강도도 확실히 더 올려주고 일단 이 직선에서 말이 발을 자주 바꿨습니다. 그 부분까지 이 기승해봤던 문세영 기수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인지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는 훈련까지 잘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굿모닝 피크가 이제 제 기대만큼 그리고 마방에서 기대하는 그 수준까지 이 경주력을 끌어올려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돼요. 전 그래서 이 굿모닝 피코를 여러분들께 강하게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이게 인기 마필일 것 같은데 5번마 이 스마트 브레인이라는 마필도요. 댓글로 팔려요. 예, 이게 직전 경주의 인기 마필로 팔리고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그 당시에 전반적으로 윤티옥 기수가 제대로 기승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데뷔 이전째고 이제 마필이 이 경주에 실전 경주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직전보다 무조건 더 뛸 말이 맞아요. 조교 내용도 괜찮기 때문에 일단 뭐 9번, 5번이 인기마로 팔릴 수 있는 경주인데 어느 정도 저는 인정을 하고 일단 두마필 쪽에 무게감을 좀 실어보는 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훈 의원님. 네. 잠깐 그 서두에 우리 김주현 의원님이 거기 그 혈통에 대해서 조합에 대해서 그 궁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추가사항으로 말씀드리면은요. 뭐 제가 그 조교 전문가지 혈통 전문가는 아닌데 그래도 프로 예상하기 때문에 혈통에 대한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은 솔직히 뭐 알고는 있는데 혈통이라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모마의 스피드와 부마의 스태미너입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반대로 즉 엄마의 스피드와 아버지의 스태미나가 합쳐진 게 거기에서 탄생된 후세마피, 이세마필들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150년 경마 역사상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론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 경우도 있죠. 반대 경우도 아버지의 스피드와 또 엄마의 스태미너 이것도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그 반대 강요. 같이 스피드끼리 붙이면은요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같이 스태미너끼리 엄마 아버지가 뭐 얘가 태어났다 소위 말해서 그러면은 그것도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게 가장 악조건입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경마의 어떤 이론가들이 평론가들이 말씀하시는 혈토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 경마가 이제 태생적인 어떤 그 모래주로 또 자연적인 환경 여러 가지가 조금 문제가 있죠. 뭐 거기까지는 제가 뭐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은 말씀을 조금 추가 사항을 해드리겠고요. 저는 뭐 그건 그렇고. 복병 마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김주현 의원님이 5번, 9번 다 설명하니까 뭐 제가 설명할 게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조금 강도가 약해서 물론 기본적인 조견을 했습니다. 강도가 약해서 그렇지 지금 신마 중에 하나 눈에 띄는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경환 기수의 안장의 3번 대박연출입니다. 마명대로 대박을 터뜨릴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간에 요거 다듬으면 밥값 좀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교가 조금 약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인코스 2점을 가지고 있고 능건 모습도 나쁘지 않았죠. 여러분 능건 모습 일반 팬들도 다 보시니까 해서 만약에 사고를 친다면 뭐 솔직히 강한 느낌은 없습니다. 강한 느낌 없는데 능건 모습도 괜찮았고 조교 때 그 파워감이 생각보다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를 치면은 3번 대박 연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서요. 자 나머지 그 인기마에 대해서는 우리 김전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잘 조합을 했으면 잘 메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산 육군 1200m 이 국산 육군이 늘 어렵네요. 자 이번 경주에 제가 먼저 복병을 하나 소개 또 해드리겠습니다. 복병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마체가 여기 이렇게 뭐 410kg, 20kg 대, 뭐 520kg 대 이렇게 하는 마필 좀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가장 이상적인 마체 체중은 제가 뭐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암말은 450에서 60kg 가장 이상적인 체격입니다. 체중이고요. 순말은 470, 80이 가장 이상적인 체중입니다. 세계 명대 100대 명마 보면은요. 평균 500kg 넘는 마필 딱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500kg 넘는 마필 전부 다 470, 80, 90 이 안팎입니다. 순말이. 암말은 460, 50 이런 마필이 명마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마체가 얇은데 또 거리도 1200m 데뷔전 때 한 번 뛰었던 마필 복병권 마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금 팔리기는 팔립니다. 바로 장출기수 한 장의 칸의 대륙입니다. 이 마필이 그 능금도 안 맞은 마필하고 신마하고 병합을 하는데 데뷔전 때 조교가 굉장히 약했어요. 속보고보 돌렸는데 아마 체중을 늘리기 위한 어떤 그 조교 패턴의 어떤 변화가 아니냐. 근데 이번에는 그냥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는데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조개 보면 볼수록 이 칸의 대륙이 순발력을 가지고 있거든. 더더구나요. 이번엔 경주 강한 선행용 마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칸의 대륙을 저는 추천하고 싶다. 미승리마 게임에서 걸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고 걸음이 빠듯합니다. 마체가 얇은데도 생각보다 파워가 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칸의 대륙을 추천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요. 또 추가사항은 우리 김지훈 의원님의 제 5경주를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 13번마 사르카가 이번에는 충분히 입상을 찍어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일단 뭐 제 생각뿐 아니라 지금 5조 마방에서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눈치예요. 내용이 너무 셉니다. 내용 자체가 너무 세게 나오고 일단 뭐 김치로 기수가 지금 4연장 기승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될 듯 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에는 뭐 편성 자체가 최근에 비해서 한결 더 약해졌기 때문에 뭐 사르카가 충분히 여기서는 2차권 내 진입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충분히 승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일단 뭐 출전하는 마필들 가운데 뭐 이성훈 의원께서 설명해 주신 5번마 칸의 대륙도 말 좋고 마방 내용도 좋고 12번도 말 좋고 마방 기대치도 괜찮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서 뭐 거의 와 있다시피 하는 내용이 나오는 말은 13번마 사르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경주는 53을 일단 한 방 때려도 되겠네요. 53 체크해 두시고요. 자 6경주 보겠습니다. 국산 5군 1300m 경주고요. 우리 이성훈 의원님께서 오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하신 경주입니다. 잠시 후에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개인적으로 인기마 이 세 마리가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땐 이번마 온누리 플라자도 이 지금 데뷔전 1000m 입상 이후 1300m 도전인데 당일 체중만 조금 불어 나온다면 충분히 1300m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7번마 클린업 축제는 이 4월 달에 이 광골류 때문에 이게 말이 많이 아픈가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교 때 보니까는 이상 없네요. 이 광골류가 이 중수골이나 제3 중수골이나 중추골에서 이 외골증 때문에 혹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걸 광골류라고 그래요. 통틀어서. 그 혹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은 다리가 부풀어 올라서 이제 만지면은 말이 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클린업 축제는 이제 이 눌러봤을 때 그 혹 부위를 눌러봤을 때 이제 아파하질 않아요. 이제 아픈 경우가 있고 안 아픈 경우가 있는데 얘는 이제 후자 쪽에 속하죠. 안 아픈 경우. 그래서 조교도 제대로 했고 경주 뛰는데 지장도 없고 이게 더 심해지면 뭐 혹을 잘라내거나 하던데 아직까지 뭐 그 정도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경주 뛰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라스트 러브가 2번, 7번에 비해서는 다소 좀 밋밋한 모습이 있긴 한데요. 일단 마필 습성상 외곽 게이트, 직전처럼 외곽 게이트가 더 유리할 전망이고 직전에는 오뚜기처럼이 댕을 시원하게 받고 그렇게 버틸 거라고 문세용 기수가 생각조차 못한 거예요. 차분하게 따라가다 직선에서 한 발 쓰면 입상을 하겠거니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레이스 전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이 직전에 한번 이 뼈아픈 패배를 맛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탈 것으로 전망이 되고 특별히 뭐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11번말 라스트 러브도 이 구매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27 연하나 인기와 세 마리를 저는 좋게 보고 이 중엔 그래도 7번마 클린업 축제의 끈기가 또 한번 통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성훈 의원님 첫 번째 승부처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추천 경주를 선정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방금 우리 김종인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기 마필들의 상태는 겉모습은 이상이 없다. 그래서 쉽게 끝날 수 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개념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박시청 일수의 온누리 프라자가 410kg대요. 능건 모습도 괜찮았고 조개태도 괜찮아서 저도 추천했는데 그날 당일날 체중이 21kg 빠진 바람에 솔직히 추천을 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근데 이게 이제 1200m 그 편성이 있는데 지금 안말도 편성이거든요. 안말이기 때문에 지금 1300 추천했습니다. 아무리 과천경마가 선행마 위주의 레이스라 하더라도 1300으로 바로 도전해서 선행을 받고 한 바퀴 돈다. 이건 검증 분명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11번 라스트 러브입니다. 영마필이 지난번에 2월달, 3월달 보십시오. 순발력 있는 마필이 아닙니다. 인코스 2점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정했습니다. 지난번 11번 외곽 게트에서 인기 1위권으로 팔렸습니다. 인기 1위로 팔렸습니다. 11번 게트도 어떻습니까? 딱 그 정도의 걸음만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걸음에 기술적인 변화가 조개도 없습니다. 지금 3착 승문에 걸려 있거든요. 지난번 3착 하는 바람에요. 또 세 번째로는 인기마도 팔려주고 인기 3강으로 팔려주고 있는 7번 크리엄 축제입니다. 영마필 지금 5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요보통, 갈골료, 자후지파에 잔병치레는 다 거의 다 하고 나옵니다. 그냥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교를 정상적으로 시키지 못했습니다. 겉모습은 이상 없습니다. 겉모습은 이상이 없는데 조교 강도가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인기 3강이 뭔가 지금 하다가 분명히 로드가 올렸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꼬치까리 부를 수 있는 마필이 두세 마리가 분명히 출전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그게 포인트입니다. 즉 인기 3강이 불안 요소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 인기 불안 요소 인기 마필을 확실하게 잠재울 수 있고 자력으로 입성할 수 있는 마필을 저는 강력하게 놓고 가는 토요경마 얼마 경주 첫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경주에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기 3강이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분명히 불안 요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 마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7경주 넘어갑니다. 국산 육군 1400m. 자, 토요경주 하이군 참 많네요. 생각보다. 자, 이번 경주도 굉장히 쉽지 않는 레이스인데요. 뭐 꽝하고 터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작년 6월 5일 날, 25배 하고 지금 1년은 안 됐습니다만 1년 가까이 호적되고 있고 짧고 강한 조기 시키면서 2주만 출전하고 있는 11번 핑크팬더가 꼬치까지 뿌릴 수 있고, 자, 뭐가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내용 없는 2번 록시 가이가 기록이 조금 좋다 해서 인기마로 지금 팔려주고 있는 그러한 편성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추천하고 싶은 복병급 마필 역시 선언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강한 선행마가 없어요. 강한 선행마가 없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하나 마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주에서 선행이 통하고 어떤 경주에서 선행이 안 통할 수 있는 것을 편성과 조건을 잘 봐야 됩니다. 바로 이번 경주에서 만약에 사고를 친다면은 5번 빅토리 삭스입니다. 지금 7번 동안 호적되고 있고 거리 경험이 없습니다. 여기에 의외로 파워감이 괜찮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난번에 비해서 파워감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빅토리 삭스 지금 정평수 기수님이 지금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 뭐 대충 소문 들어서 아시겠지만 뭐 조교사 시험인가? 예, 뭐 그 보시 끝나고 이제 이렇게 복귀를 했는데요. 뭐 이렇게 이금주 기수님, 또 뭐 양희지 기수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그 시험이 끝나고 지금 뭐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정평수 기수님도 거기에 이제 부르고 아닌가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아무튼 우리 빅토리 삭스가 좀 파워감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일 주로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어영배한 편성에서는요, 앞에 나가면요, 버티면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동말 어영배한 편성에서요. 그래서 저는 제 6경주를 복병권으로 5번 빅토리 삭스를 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우리 추가 사항은 우리 김준 의원님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7경주 들어봅시다.
예, 전 배당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뭐 2번, 14번 둘 다 인기만데 믿고 배팅할 만한 메리트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7경주는 뭐 3복승을 때리든 복연 복승을 섞어 때리든 그러니까 무조건 배당으로 갈 겁니다. 그게 이 8번 아라제일이라는 말인데요. 전적 보면 막건 못 사요. 제가 이 3주 전인가요? 이 산악개별을 추천할 때도 이 전적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라제일도 무조건 뛸 말입니다. 무조건 뛸 말이고 최근에 못 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행 악벽 때문에 주행 틀이 아예 잡히지를 않았어요. 그냥 축폭으로만 꾸역꾸역 뜁니다. 이런 말들이 조교 과정을 통해서 주행 악벽이 순치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안 보였던 능력을 실전에서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아차 배당이 터졌구나 이렇게 또 입으로 절로 뭐 감탄사 비슷하게 또 나오기도 하죠. 지난주에도 뭐 만배당이 터지고 어쨌든 이 아라제일도 요번에 이 조교를 보면은 추천을 잘 못합니다. 그 이유는 주행 악벽을 순치하려고요. 박상우 기수가 조교 강도를 끌어올리고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일단 악벽 교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악벽 교정에 포인트를 맞춰서 훈련을 한 겁니다. 일단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직전에도 이게 솔직히 인기 꼴찌였습니다만 마방에서는 나름대로 좀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아마 현장에서 바람 좀 타고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 아라제일은 여러분들께서 필히 좀 체크를 해두셨다가요. 나올 때마다 이제 돈 조금 가지고 3복승식이든 복승식이든 나올 때마다 배당 말이기 때문에 한번 입상할 때까지 꾸준히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리면서 7경주는 또 추천하다 보니까 다 배당 말이네요. 예. 근데 그 아라제일은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지금 우리 김전님이 말씀하셨지만은 포인마필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뭐 7경주는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8경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4군 1400m 12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1번막 국리르가 뭐 강축으로 팔리겠네요. 이 편성이 너무 허접합니다. 부담 중량이 57kg라는 측면이 다소 좀 불안 요소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 뭐 상대들의 면면을 보니까요. 이건 뭐 문세영 기수가 없고서라도 올 것 같아요. 크게 뭐 조교 때 인상적인 맛도 없습니다. 솔직히 최근 그 모습이 다예요. 정책입니다. 더 한 단계 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 국리르는 어느 정도 이제 걸음 한 개째 좀 부딪힌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요번 경주만큼은 충분히 자기 걸음 가지고 자기 걸음껏 입상을 뽑아낼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이 후차권에서도 이 10번마 위너 헌터가 일단 1감이긴 하고요. 배당이 나온다면 이 6번마 애니 위너라는 말도 뭐 이번 경주 인기 마필로 팔릴 전망인데 애니 위너의 기습 선두권 갈아엎기 그게 이번에 통할 가능성이 있어요. 마방에서도 지금 그 작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텐 대끼리 막건을 깰 변수로 6번마 애니 위너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성은 의원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이제 지금 국리르가 3월 8일 거세하고 첫 출전하거든요. 상태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제 안 되었다 싶어서 이제 거세를 했는데 우리가 시간 되시면은 아무래도 관리원 출신이시기 때문에 마필에 대해서는 저보다 솔직히 더 잘 알거든요. 내리적인 의문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경주별로 이렇게 UCC 방송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우리 김지원 의원님께서 거세가 뭔지를 그냥 단순하게 거세하면 뭘 그렇게 없앤다 그게 아니라 왜 거세를 하는 건지 거세 어떤 건지 짧고 간결한 설명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우리 김주현 의원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거세가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잠깐 해드릴까요? 해주세요. 하세요. 이제 순말들이 왜 강아지들이 발정 났다 그러잖아요. 순말들도 이 발정기가 되면은 발정기도 아니죠. 이제 순말들이기 때문에 이제 암말들 냄새를 맡거나 주위 환경에 이제 흥분이 돼서 이제 발기가 되면은 이제 예시장에서 가끔씩 보실 거예요. 말들 이렇게 표현이 이상하네요. 굉장히 그죠? 19금 방송 아닌가요? 네. 이 발기가 되면은 경주에 집중을 아예 못합니다. 경주에 집중을 못하면은 기수가 몰아줘도 말이 찔려고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방에서 특단의 조치로 얘는 경주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다.
그 부분 때문에 경주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거세를 하고 예전 같으면 이 거세하고 후유증이 오래 갔는데 요즘에는 뭐 이제 현대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레이저 같은 걸로 이제 싹 치료를 하고 금방 아물기 때문에 한 달 만에 출전을 했다 그래서 뭐 급격하게 컨디션이 하락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정상적인 컨디션에 맞춰서 출전을 하고요. 어쨌든 이 순말들이 거세를 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 경주에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경주에 집중해서 한번 뛰어보라. 특단의 조치를 마방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건 설명을 여러분 뺏으시면 안 됩니다. 뭐 메모할 수준까지는 안 됩니다만은 예전에는 한 2년인가 3년 전부터 지금 바꿔진 걸로 알고 있는데 레이저로 수술하기 때문에 조개대 상태 발놀림만 이상이었으면요 능력껏 보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그 칼로 대해서 했는데 요즘 레이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변경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꼭 알고는 상식적으로 계시고요. 저는요 시간이 조금 지체되네요. 10번 위너 헌터를 추천합니다. 지금 인기 3위권으로 팔려지고 오는데 염화필이 지난번에 비해서 그림이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날카로워졌기 때문에 준대길로 1번하고 1번 그 국민학 준대길이에요? 예, 준대길입니다. 준대길인데 10번 위너 헌터 그럼 조금 더 날카로워졌기 때문에 저비당이라 하더라도 무리하게 이번 경주는 어영비한 편성입니다만 상태들이 인기마필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모습이기 때문에 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1번, 10번은 기본 막고인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8경주 끝내겠습니다. 9경주 넘어갑니다. 자, 9경주는 우리 김지원 위원님의 보통 지금 4주차인데 보통 초반 중반에 추천 경쟁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후반전에 2개 다 걸렸습니다. 우리 김지원님이 후반전에 걸렸다는 것은 상당히 그 기대치가 크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미리 뭐 추천 경주 이렇게 얘기를 안 씁니다 않고 뭐 이렇게 미리 중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이렇게 추천 경주를 제가 물어보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한 마리 이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해 드리고 싶으니 국산 상군 별정이거든요. 국산 상군 별정이고 국산 상군 이번 주도 별정하고 핸디캡 2개가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문세발 기수의 안장에 승군전 맞이하고 거리 경험이 없는 1700도 아니고 1800이거든요. 1300까지 대원 마필이거든요. 이 브루초를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 지금 4연석 입상하고 있거든요. 마필은 기계가 아닙니다. 피로 누적이라든지 그렇다 해서 이 마필이 지금 3세 초반이거든요. 3세 초반 마필이 시건방지계 인기 마필로 별정 경주 핸디캡을 출전 안 한 것은 이해합니다만은 바로 출전해서 바로 입상을 한다. 저는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브루치에 대해서 너무 믿지 마시라는 것을 꼭 UCC 팬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요. 우리 김주현님이 첫 번째 승부처니까 기대가 큽니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번 승부처는 제가 어느 정도 좀 오픈을 해드릴게요. 지난주에 너무 경험한 데서 오픈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인기 1위마 7번마 보루추가 부러져야 항구라는 경주예요. 당장 1800도전 분명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 가능성에 비해서 인기도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 이게 문제입니다. 전 그래서 이 7번마 보루추가 오면은 그냥 맥시멈 본전입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서 아예 보루추를 잘라낼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놓고 트리는 축은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하나의 이번마 선두력을 강축으로 믿고 들어가는 승부예요. 직전 경주도 정말 희영철 기수가 마음만 먹었으면은 여유 있게 2, 3마시는 이겼을 겁니다. 근데 이 1700거리에 상대들이 뭐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마방에서 한번 실전 적응력, 거리 적응력만 길러놨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별정 기수의 이하나 기수를 기승시키면서 이 감량 3km의 이점을 이제 안고 뛰게 됐는데 이 정도 조건이라면요. 그리고 직전 경주의 그 아낀 걸음까지 생각해 봤을 때 무난한 입상이 기대돼요. 이하나 기수가 잘만 타면 여기서 충분히 우승을 할 수 있고 잘못타도 2차권 내 진입은 무난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2번마 선두력을 믿고 때리는 축으로 해서 7번마 보루추를 좀 과감하게 잘라내거나 맥시멈 본전으로 맞춰놓고 짭짤한 준배당 쪽에 실질적인 한방 막건으로 이번 구경주 승부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뭐 이렇게 축만 나와 있고 보루추가 인기 1인데 두 사람이 의견이 같네요. 아무튼 뭐 별로 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팬 여러분한테 한 70%는 뭐 예. 맞춰준 거 다름없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0경주 시작하죠. 예, 국산 2군 19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마일컵에 나갔던 천은이 출전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천은이 발주가 조금 덜커덩했어요. 상대적으로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이 드림타워의 선행 견제마가 천은이었는데 마방에서도 상당히 아쉬웠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1900m 지금 이제 서울 올라와서 1900m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저기 때 보니까 외관상 크게 문제가 발견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 1900m를 얘가 선행을 받고 결국 버텨낼 수 있느냐, 그리고 편하게 4코너까지 레이스 전개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죠. 근데 현장에서 좀 확인해 볼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의지를 좀 꺾은 말도 벌써 있고, 뭐 당일 대가리 팔릴 수 있는 말인데 의지를 꺾은 말도 있고, 또 현장에서 안 갈 마필들이 몇 두 더 보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뭐 토요일 예상평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제가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쨌든 이 샤프 컨셉도 현장 내용을 꼭 알아봐야 되고, 얘가 2착 승부 내지는 아예 빠질 가능성이, 안 갈 가능성이 지금 포착이 됐기 때문에 천은이 의외로 쉽게 나가서 쉽게 버틸 가능성이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이번 10경주는 미리 지금 속단을 할 수가 없는 게 샤프 컨셉뿐 아니라 3번 덴랜드, 거기에 5번 슈트인 같은 이 뭐 4번 5번이 이 발이 어느 정도 빠르기 때문에 이 천은의 이 선두 페이스를 압박할 수 있는 마필들이 현장에서 의지를 꺾는 내용이 나온다면 2번을 놓고 이제 후차권 압축하는 경주가 되겠고요. 만약에 뭐 4번 샤프 컨셉이 그냥 뭐 개의치 않고 승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은 선두권을 아예 다 지워버리고 이 터지는 이 배당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개인적으로 10경주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예, 이성훈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인기 마필이 많이 팔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5월 달이죠. 스포츠 조선배인가요? 그 대상연이 열릴 겁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야 하는데, 뭐 그 감안한다, 하지 않다 하더라도 뭐 조교 전문가니까 인기 마필 맥두를 확실하게 제가 지워드리겠습니다. 지금 3번, 4번, 5번, 6번, 7번, 3, 4, 5, 6, 7이 적당히 인기 마필로 강하게 지금 상당히 팔려주는 인기마 혼전 경주입니다. 3, 4, 5, 6, 7. 이 5마리 절대 놓고 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 2마리는 내가 확실하게 지어드리겠습니다. 5번 슈팅 전도경 기수 한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거 놓고 갔다 아주 개망신 당했던 6번 앱솔루트. 뭐 단골팬 여러분 아시죠? 앱솔루트가 데뷔전 때 완전 초고배당을 굿자 4개를 터뜨렸던 주인공입니다. 이건 놓고 제가 추천균유 갔기 때문에 이 앱솔루트만 보면은 조교장에서 제가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후착을 못 찾았어요, 제가요. 세구목 가는 바람에요. 세구목 갔습니다. 뭐 4구멍 5구멍도 없이 한 구멍만 늘려서도 맞췄어요. 그 하만식 기수가 그런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정말입니다. 데뷔전 때 내가 놓고 갔던 추천경주입니다. 데뷔전 때요. 능건 모습 개판이었는데 조개발로서. 그래서 저는 앱솔루트만 보면은 누구보다 감이 잘 안다고 하는데 4번, 5번, 6번은 버리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 4, 5, 6, 7 적당히 인기마를 팔려줍니다만은 절대 놓고 가면 안 되고 그 중에서 5번 슈팅과 앱솔루트는 일고의 가치도 없이 자르고 가십시오. 10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11경주 혼합 2군 2000m 핸디캡. 우리 김준희님의 두 번째이자 토요 경마의 마지막 추천 경주입니다. 이 핸디캡 경주요. 참 재밌죠. 2000m 국산 2군이면 장거리죠. 당연히 장거리인데 저 개인적으로 참 안에서 처박혀서 299.8배를 놓쳤던 우리 12번 V트리는 인기마을 팔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경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는데 단독 선행이 가능한 마필이 8번 아일라더블 럭키. 그 다음에 지난번 선행만 없는 편성에서 선행을 받고 기본 순발력이 있는 마필입니다만 인기 1위로 근소하게 팔려주고 있는 4번 진두봉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번 경주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진두봉이 지금 마무리 조기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3착승운에 걸려 있어요. 조금 놓고 가기에는 부담이 존재합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 이번 경기에서 터지면은 8번 아이라벨 럭키가 선행받고 버티는 경우입니다. 이성훈이 선행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4번 5번 6번 7번 8번 아이라벨 럭키 8번 아이라벨 럭키 4번 진두봉 5번 슈팅 6번 앱솔루트 7번 슈팅 8번 아이라벨 럭키 9번 진두봉 10번 앱솔루트 11번 슈팅 12번 앱솔루트 13번 진두봉 14번 앱솔루트 15번 앱솔루트 16번 앱솔루트 17번 앱솔루트 18번 앱솔루트 19번 앱솔루트 20번 앱솔루트 21번 앱솔루트 22번 앱솔루트 23번 앱솔루트 24번 앱솔루트 25번 앱솔루트 26번 앱솔루트 27번 앱솔루트 28번 앱솔루트 29번 앱솔루트 30번 앱솔루트 31번 앱솔루트 32번 앱솔루트 33번 앱솔루트 34번 앱솔루트 35번 앱솔루트 36번 앱솔루트 37번 앱솔루트 38번 앱솔루트 39번 앱솔루트 40번
네, 왜 제가 UCS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체중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내일 당일날 봐야 되겠지만요. 아일라르키라는 마필이 승군전 때 국산 2군 호남 2군 승군전 때죠. 바로 선행을 받쳐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바로 선행을 받았어요. 이번엔 강한 선행만 없어요. 4번 진두봉이 조금 빠른데 선행만 아니거든. 지난번 선행 없는 편성에서 발빠른 마필이 없어서 선행을 받았는데 순발력은 아일라르키가 한 수가 아니라 두 수 위죠. 가서 버티느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주현님의 두 번째 추천용이 마지막 추천용이기 때문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예, 4번마 진두봉이 뭐 강축으로 팔릴 겁니다. 사전 인기도 봐도 거의 뭐 강축급이고 배당판 열려도 강축으로 팔릴 거예요. 저는 근데 이 진두봉이 부러지는 그림으로 승부를 봅니다. 부러지는 걸로요? 예, 직전보다 말이 썩 좋지 않습니다. 일단 뭐 현장에서 승부가 뭐 가는 내용으로 나와도 저는 진두봉을 이번에는 뭐 세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이에요. 마침 이 진두봉을 꼭 때려잡아야 되는 말 한 마리가 있고 때려잡을 수 있다라는 기대만을 갖고 출전한 이 복병권 두 마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축 잡고 그 복병권 두 마리를 엮어서 들어가는 승부예요. 진두봉이 강축으로 팔리는데 얘가 부러지면서 그 누림수 축에 복병 두 마리가 들어오면 대략 배당이 최하 10배에서 30배까지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 충분히 한구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11 경주는 과감하게 4번마 진두봉을 아예 잘라내거나 본전 정도로만 딱 막아두고요. 이 4번이 부러지면서 터져 나오는 배당 쪽에 한구라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진두봉은 충마로 노리기에는 좀 꺼름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토요경마 마지막 12경주 보겠습니다. 군산 4군 1400m 경주고요. 재밌는 말 한 마리 나오네요. 배당마 한 마리 추천을 드릴게요. 6번마 천둥번 쪽은 막건에 꼭 넣어 가십시오. 이 천둥번 쪽이 1월달, 이번 연도 1월달, 그리고 2월달에, 와, 저 말 많이 뛰네 싶을 정도로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기량이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직전 3월달에는 제가 원래 이 천둥번 쪽을 놓고 승부를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제 내용이 좀 안 좋게 나와서 천둥번 쪽을 빼고 갔는데 역시 전반적으로 이 박시청 기수가 첫거리 1700의 승군전이다 보니까 한번 좀 쉬어가면서 적응력만 길러내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상 가도 1700m는 코너 4개짜리 경주기 때문에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마방에서 생각을 잘해서 다시 적정거리를 할 수 있는 중거리 경주에 출전을 했고요. 뭐 강한 상대가 있습니다. 안쪽에 뭐 리슨트 하이도 5번 뛰는 동안 5번 다 입상할 정도로 기본기가 짱짱하고 내외각에 지금 어느 정도 강단 있는 마필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 레이스가 또 선두권이 다 죽을 가능성이 분명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 박시청 기수가 취입 타이밍만 놓치지 않고 제대로 취입 한 발을 써준다면 여기서는 충분히 복봉 역할은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글에서 이 6번마 천둥번 쪽을 마지막 경주 노림수 배당마로 여러분들께 언급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성훈 의원님 마지막 경주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마지막 두 번째이자 마지막 추천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두 가지만 마무리하면서 최종 토요 경주 전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인기마필들 리스튼 하이가 지금 피로 누적에 걸렸습니다. 연투에 걸려 있고요. 지난번에도 간신히 이착을 됐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놓고 가시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역시 인기마를 팔려있는 5번 강손도 어떻습니까? 간신히 지난번 이착됐습니다. 힘들게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레이카가 또 인기마로 팔려줍니다. 11번이요. 지난번에 비해서 지난번 승군전이었죠. 지난번 3착 승군의 승군전이었는데 역시 지난번에 비해서 특별히 거리는 변화가 없고 이 마필 좀 단점이 있죠. 약간 그 앞이 높다는 거. 근데 100m 늘어났거든요. 이런 인기 마필들이 팔려있고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1번 리스튼 하이가 약간 파워감이 미흡하다 할까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자, 이번 경주에 실질적으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 마지막 추천 경주입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마지막 경주도 1700m 승군전 첫 도전에서 바닥을 꼈던 마필이 1400 거리 내려오니까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번 경기에 어떤 의미를 말씀드리냐 잘 찾아보십시오. 지난번 중거리에서 허우적대는 마필, 여러분 동영상 복귀 100번을 봐도 답이 없는 마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기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 경마는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인기 마필들이 뭔가 지금 컨디션 자체는 겉모습은 이상은 없습니다만 능력 마필이 분명히 아니다는 것. 국산 4군의 최근의 흐름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조그마해 보지 마시고 큰 맥락, 컨텐츠로 큰 맥락으로 봤을 때 1700m에서 3세 마필, 4세 마필 호역되다가 1400 내려왔을 때 갑자기 괴력을 발휘하는 마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금년에. 이번 경기의 포인트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 추천용 좀 실망드리지 않으면서 토요일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고 간결한 예상 드렸는데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준비를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차근차근 좋아질 거라 봅니다. 토요 경중 모든 예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